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마의 정석, 오로지 부산 경마만 파고드는 부산행의 조찬훈 인사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2016년도 마지막 주간이죠. 경마 주간도 마지막이고 이 마지막 주간인데 30일 금요일과 31일 토요일이 끝나고 나면 1월 1일 일요일은 서울, 부산, 제주 모든 경마장이 휴장을 들어가는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10년에는 원래 경마를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1월 1일 경마를 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서울 경마가 휴장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 조찬우는 저번 주에 부산 휴장기 때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이번에 부산 경마가 전적으로 펼쳐지는 경마 주간에 좀 중요한 시점을 맞았다 생각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2016년도 마지막 주간을 아무래도 잘 정리를 해야 2017년도가 또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들이 좀 있어요. 마지막부터 많은 변화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경마의 정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효장 바뀌고 얼마가 되지 않아서 어수선한 분위기고 일단 기수의 동향면에서는 좀 박재희 기수와 진겸 기수가 이제 호주 연수를 끝내고 컴백을 했죠. 정도현 기수는 병가로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자 박재희 기수, 진겸 기수가 컴백을 했는데 박재희 기수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3승을 좀 거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이 기승술이 좀 향상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호주에서 3승을 거둔 거는 좀 상당히 쾌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활동하고 있을 때 같이 활동을 했던 데릴 홀랜드 기수가 이제 다시 영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컴백을 했는데 저 홀랜드 기수가 오면서부터 좀 상당히 좀 애로사항도 많고 말도 많았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번 주부터 바로 경주 기승을 하고 있는데 홀랜드 기수 한국 생활을 6개월 정도 했던 기수기 때문에 뭐 적응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좀 남은 시간 동안 기수들과 좀 원만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서울에서 2017년도 1월부터는 서울에서 3명의 기수가 내려옵니다. 하만식 기수, 조성근 기수, 조인공 기수 이 3명의 기수가 내려오고 부산의 김영근 기수죠. 부산 트레이드마크인데 김영근 기수가 이제 서울 경마장으로 활동 지역 변경이 되는데 원래는 1대1 마트레이드인데 이렇게 서울에서 3명, 부산에서 1명이 올라가고 있어서 기수들 간에 좀 약간은 좀 불협화음이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인사말에 좀 많이 써놨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이 기수들의 판도가 좀 크게 바뀐다. 그게 아무래도 2017년 경마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좀 끼칠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마지막 경마 주간이라서 좀 중요한 시점에서 조찬은 여러분들께 좀 잘 해드려야 돼서 많은 준비를 좀 했는데 항상 뭐 말로만 뭐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가서 저도 싸워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0일 금요일 8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주교차가 10개가 되어 있는데 자, 부산 경마가 8개입니다. 8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제가 5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3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으니까 자, 5경주와 3경주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0일 금요일 1경주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신마들의 접전 경주예요. 뭐 모든 마필들 12마리의 모든 마필들이 주행검사 때 보여준 발걸음보다는 훨씬 더 좋은 탄력감으로 데뷔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고 다 변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2마리의 마필들이 다 탄력이 좀 좋아졌더라.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1경주가 되겠는데 당연히 안쪽에서 3번 육룡이가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받아줄 것 같습니다. 바람도 좀 많이 불 것 같고 5번 정글마린 역시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외곽에 있는 11번 절대주주라는 마필도 외곽 게이트로 밀려나긴 했지만은 분명히 주행검사 때 발걸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마필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안쪽 게이트 빠른 말들이 이미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행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내놓고 따라간다고 그러면 11번 절대주주 같은 경우도
좋은 발걸음을 좀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 육룡이가 좋은 스타트를 비롯해서 주행검사 때 약간 끝걸음이 좀 부족한 지구력이 좀 무뎌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조교 때 탄력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 여기에서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안쪽 게이트가 잘 걸렸기 때문에 이 육룡이가 주행검사 때보다는 탄력감이 많이 상승했더라. 하지만 이 문제는 주행검사 때 육룡이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주행검사 때 앞선에서 이 김호수 기수가 잡고서 선행을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좀 무뎌졌더라.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교 때 탄력은 훨씬 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주행검사 때는 잡고 선행 갔다. 이번 데뷔전에는 잡고 선행 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되죠. 밀고서 가야 돼요. 자기 있는 힘껏 밀고서 가야 되면 좋아진 탄력만큼 라스트에 지구력을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인데 저는 이 잡고서 선행 갔을 때보다 이 밀고서 선행 갔을 때는 확실히 좀 틀려질 거라는 모습. 발걸음이 탄력감이 상승한 거는 맞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더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5번 정글마린 역시 기본 발걸음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가면서도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던 마필이고, 라스트에 채찍을 때리지 않으면서도 좋은 탄력감을 보여줬던 마필. 이 채찍 반응이 좀 잘 나온다고 그러면 5번 정글마린의 이 라스트 끝걸음이 더 시원하게 좀 뻗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10번 커밍 어게인이 아마 현장에서는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것 같아요. 주행검사 때도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1차으로 들어왔죠. 우승이라기보다는 1차으로 들어왔던 마필이고, 커밍홈 게임 자체가 지금 주행검사를 치르고 나서 훨씬 더 좋아진 탄력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에서는 배당판에 좀 중심을 잡아줄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뭐 3번, 5번, 10번, 11번 뭐 다 좋은 모습입니다. 다 좋은 모습이고 배당판에서 인기 마필들로 형성이 될 마필이지만 저는 이 기본적인 발걸음이 우수한 5번 정글마린을 축으로 이 10번 탄력감 좋아진 10번 커밍 어게인, 외곽에 있는 11번 절대지주, 안쪽에 스피드 좋은 3번 육룡이까지 이 정도 4마리 정도에서 압축을 좀 해볼 수 있는 일경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12마리의 풀게이트로 연결되는 이경주인데요. 자, 이번 이경주는 조찬원이 평일 분석글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경주죠. 이미 안쪽에 있는 1번 퀸스킨, 당연히 배낭판에서 축을 잡아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안쪽 원게이트 조건, 모든 조건이 완벽하죠. 한 가지 더 플러스적인 요인은 조교 때 발걸음의 탄력까지도 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안쪽 원게이트의 최적 조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서승훈 기수까지 기승을 했다. 10가지의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 1번 퀸스키는 부담 중량이 조금 올랐지만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인정을 하는 좋은 마필이 되겠고, 이 4번 영광의 파크라는 마필, 직전 경주 영광의 파크가 복귀전에서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날 11월 27일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경주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주로가 좀 비정상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300배, 200배가 밥 먹듯이 터졌던 그러한 경마 날이었다고 제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광의 파크가 주행검사를 치르고 복귀 전에 바로 좋은 발걸음, 문제는 복귀전을 치르고 더 좋아진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아마 많이 안 팔려준다 그러면 4번 영광의 파크를 좀 강하게 노려봐도 될 듯 싶은 이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광의 파크는 설명을 드렸고, 이 8번 막강질주도 현장에서는 당연히 배당판에서 중심을 잡아줄 마필인데 마체가 좀 작아요. 마체가 좀 작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직전에 주찬훈의 주메인 승부처에서 제대로 항구라를 해줬던 마필이죠. 마체가 작은 단점은 있지만 끝에 라스트에 정말 강한 근성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마필들의 이 좀 문제가 있죠.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마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경주 중반에
타마필의 방해로 몸싸움이 좀 심각해진다, 아니면 타마필이 몸으로 좀 때린다, 이러한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몸싸움이 좀 심각해지면 이런 말들의 특성은 경주를 뛰는 걸 포기해버리죠. 라스트 끝걸음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에 10월 16일에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해보고 그런 거를 캐치를 정확하게 하고 이 직전 경주 11월 20일에는 후미권에서 몸싸움을 최소화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라스트에 모든 힘을 폭발적으로 발휘시키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이 8번 막강질주, 이번 경주 역시 좋은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필의 특성에 맞게 잘 기승해 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동광제일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이 영광의 파크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정말 엄청난 고배당을 연결을 시켜줬던 마필인데 어부질이었죠. 다시 뛰면은 이 동광제일이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좀 비정상적인 주로에서 뒷걸음질의 쥐를 제대로 한번 잡았던 마필이다. 다시 연투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이 3번 킹스톰도 물론 뭐 두 번의 경주를 정말 최약체 편성에서 뛰긴 했습니다만은 발걸음의 성장세가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볼 수 있는 마필. 그리고 9번 빅뱅비드, 문명이 직전 경주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고삐를 놓친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물론 그때 그 경주에서 고삐를 놓치지 않았어도 입상을 차지하기는 힘든 마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삐를 놓치면서 올라오는 탄력이 확 죽었다. 부담 중량은 상당히 좀 올랐지만은 마체가 좀 뭐 400 중반 키로, 40kg 후반대면은 좀 괜찮은 마체를 가지고 있고, 뭐 55kg 정도는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빅뱅비드의 끝걸음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배당마로는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자, 1번 퀸스 퀸을 축으로 4번 영광의 파크와 8번 막강질주의 이 발걸음, 좋은 발걸음을 좀 기대해 보겠고, 안쪽에서 3번 킹스톤과 9번 빅뱅비드의 이 복병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이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조찬원이 오늘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12마필 풀게이트예요. 12마필의 접전 경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좀 상당히 심한 경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아마 최저 배당 자체도 7배, 8배가 되는 그런 혼전도를 볼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찬원이 생각을 했을 때 이번 3경주는 좀 확실하게 보이는 충마가 있다. 이렇게 혼전도가 이 정도 있는 경주에서는 충마만 좀 잘 잡아도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죠. 그런데 충마가 딱 눈에 보이는 경주다. 물론 제가 보고 있는 충마가 현장에서 원사이드하게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3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두세 마리 정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을 믿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경주, 또 충마가 눈에 딱 보인다,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복병 세력까지, 이런 불안한 인기 마필, 눈에 보이는 충마, 거기에 복병 마필까지, 이런 조합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준메인으로 잡을 수 있는 경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최저 배당 자체가 높을 수 있는 이번 3경주, 조찬원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충마를 축으로 복병마까지 노려서 고배당까지 한번 바라보는, 중배당과 고배당을 동시에 노려보는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준메인 승부처 2시 5분 발주 시간이네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12마리 풀게이트로 경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번 4경주는 출마 등록을 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복잡한 경주로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해서 상당히 좀 경주가 산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출마 투표를 해보니까 들어와야 될 말들이 출전을 포기했더라고요. 출마 투표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이득을 본 마필이 이 4번 정상코리아. 발걸음이 좋은 마필이죠. 좋은 마필인데 다른 상대 마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정상코리아라는 마필, 지금 뭐 여기 스타트가 빠른 마필들이 많고 경주 흐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이 정상코리아의 발걸음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경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주가 되겠고, 외곽에 있는 9번 초하가 직전 경주 혼합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혼합경주 출전을 하면서 이 초하라는 마필이 모래만 피한다고 하면 좀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개를 보여주면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그런 전개를 보여줬죠. 이번 경주 역시 안쪽에 좀 빠른 마필들이 포진을 해 있지만 이 9번 초하가 다실바 기수가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면은 외곽에서 빠른 마필이 치고 나왔을 때 묻힐 수가 있습니다. 갇힐 수가 있는데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 9번 게이트 출발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다시 한번 모래를 피하는 전개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9번 초하가 이번 경주까지는 좀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9번 초하의 발걸음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안쪽에 있는 2번 리월리원이라는 마필,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이 국내산 마필인데 훈련시 탄력감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이 백광열 쪽에서 마방에서 박재희 기수를 마이너스 4kg의 감량기증을 안고 태어났는데 승급전이지만 훈련 때 보여주는 탄력감이 경주 때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 전개 역시 잘 나온다. 자, 늘어난 거리 1200, 9월 23일 1200을 뛸 때는 1200에서 택도 없이 부족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0m를 계속 경험을 하면서 발걸음이 좀 성장을 했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번 리월리온의 발걸음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 이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10번 델마의 기적도 아마 현장에서 많은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이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좀 부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대안세력으로 당연히 10번 델마의 기적이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이죠. 주행검사 때 발걸음도 괜찮았고 훈련 때 보여주는 탄력도 괜찮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지만은 이번 경주에서 한번 해볼 만한 마필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갖고, 이 3번 당대거함을 지금 주행검사를 치렀던 서승원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후미권에서 따라가다 그냥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 약간은 좀 다른, 이미 이제 데뷔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병마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네요. 자, 4번 정상코리아는 여기서 못 오면 안 되죠. 4번 정상코리아를 축으로 뭐 초하, 리얼리원, 그리고 뭐 델마의 기적, 좀 넓게는 당대의 거함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경주가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요, 조찬훈이 12월 30일 금요일에 준비한 메인 승부처인데, 자, 이번 경주 역시 혼전도가 좀 있는 편성이죠. 어떤 마필이 축이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려운 경주인데, 그래도 외곽에 있는 10번 담양장군이라는 마필,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뭐 직전에 투데이와 같이 보여줬던 발걸음, 투데이가 승급전에서도 아주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죠. 선행으로 그런 투데이하고 겨뤘던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4kg의 다실바 기수라고 하면은 승급전이라도 아마 현장에서는 충마로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찬훈이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는 이 10번 담양장군은 이미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저도 뭐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 하지만 충마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에 볼 수 있는 충마는 좀 따로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배당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발걸음을 봤을 때 이번 경주 꼭 노려야 된다고 제가 체크를 해놨던 마필,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개도 괜찮아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제가 왜 체크를 해놨냐, 거리가 늘면 더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직전 경주 탄력감과 이번 경주 탄력감을 비교했을 때 충분히 승부 경주로 한번 붙어볼만 하겠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있는데
조찬훈이 노리고 있는 배당마를 추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답게 좀 중배당 이상을 노리면서 한번 붙어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3시 35분에 출발하고 있는 오경주 부산행의 메인 승부 경주.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한 말씀 드리지 않고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경주가 12마리의 풀게이트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경주 역시 12마필의 풀게이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2등급에서 내려온 무패대왕도 아직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이제는 좀 포기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는 당연히 현장에서 5번 황제의 탄생이 배당판의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미 기본적인 발걸음 자체는 검증이 된 마필이죠.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 황제의 탄생이 부담 중량은 조금 올랐어도 이번 경주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겠고, 자, 6번 산타글로리아가 지금 2번의 대상 경주를 이제 거치고 일반 경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상황. 4번 장군의 후에 5번 황제의 탄생, 6번 산타글로리아. 중간에서는 이 정도 3마리 마필이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외곽에서는 11번 스페셜 루키와 12번 황금 거탑까지도 좀 가세를 할 수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5번 황제의 탄생을 필두로 6번 산타글로리아,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이 두 마필이 최저 배당을 만들어 주겠죠. 만들어 줄 수 있는 마필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군의 후에도 감량 이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마이너스 3kg의 감량 이점은 상당히 좋은데,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사토시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 이 정도 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말을 기승을 한다 그러면 좀 갈 수 있다, 선입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토시 기수가 다 좋은데 스타트가 좀 굉장히 약한 기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갇힐 수 있는 전개를 보일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눈에 빤히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장군의 후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3착을 들어오고 우승을 차지할 때도 편성 자체가 좀 약편성에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조금 기본적인 발걸음에서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는 상황이고, 자, 외곽에 있는 11번 스페셜 루키, 12번 황금거탑, 직전 경주는 좀 모두 좀 이렇게 다르게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12번 황금거탑 같은 경우도 전개만 잘 나와준다고 그러면 직전 경주하고는 확실히 다른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번 황금거탑 철동복 기수기는 하지만 좀 눈에 잘 보셔야 될 마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11번 스페셜 루키도 이 대상 경주를 한번 갔다 왔던 마필이지요. 일반 경주, 직전 경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기본적인 발걸음을 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5번 황제의 탄생과 같은 마방에 11번 스페셜 루키까지도 좀 봐줘야 되는 마필. 자, 5번 황제의 탄생을 필두로 대상 경주에서 돌아온 6번 산타글로리아,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황금거탑, 11번 스페셜 루키까지 좀 살펴봐야 될 6경주가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7경주는 특별경주죠. 육성 13 훈련 특별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 특별경주답게 이세마필들의 정말 별들의 대격돌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5번 유로파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직전 경주도 이 서울에서 펼쳐졌던 이 대상 경주, 5번 유로파가 인기 1위로 많은 관심을 좀 받았지만 김용근 기수가 특별하게 실수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400m에서 끝걸음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 이번 경주는 다시 1200m로 돌아왔죠. 그리고 특히나 이 10월 23일 부산에서 치러졌던 이 특별경주, 경남신문배 대상경주죠. 대상경주에서 보여주었던 유로파의 발걸음은
어마어마했었죠. 선행가고 있던 아이스마린을 오마신 차로 따돌렸던 이 추임력, 대단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1200m 경주기 때문에 이 5번 유로파의 가능성 봐야 되겠고, 또 역시 뭐 8번 아메리칸 파워 19주 마방 마필이네요. 두 마필이 다 19주 마방 마필인데 유연명 기수가 이 얼음공주도 기승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이스마린은 계속적으로 기승을 했었던 마필인데 이 얼음공주와 아이스마린을 두 마리를 다 포기를 하고 이 19조 8번 아메리칸 파워를 기승을 했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18일이죠. 휴장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주 일요일 유연명 기수가 19조 마필 인기말을 두 마리를 탔는데 전부 다 택도 없는 전개, 그리고 라스트에 정말 좀 발걸음 자체가 안 나오는 모습. 만약에 제가 19조 조교사였으면 아마 이번 주 유연명 기수를 안 태웠을 것 같은데, 뭐 대상경주를 비롯해서 좋은 마필들을 좀 많이 태워놨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가 좀 뭘까?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왜 그랬을까? 나 같았으면은, 내가 조교사였으면은 그렇게 타고서 다 못 들어왔으면 이번 주 안 태워줬을 거예요. 뭐 근데 김영관 조교사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지 다 태워주셨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메리칸 파워 발걸음은 좋죠. 당연히 여기에서 봐줘야 될 마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이스마린 역시 여기에서 1200m 경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발걸음을 좀 볼 수 있는 마필, 대상 경주답게, 특별 경주답게 어느 마필 하나 발걸음이 빠지는 마필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5번 유로파를 필두로 지금 상태가 좋은 8번 아메리칸 파워, 안쪽 원게이트 조건의 아이스마린까지 이 세 마리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네요. 8경주가 되겠습니다. 2등급 1400m 경주인데, 자, 역시 혼전도가 좀 상당한 경주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5번 벌마의 신이겠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그래도 앞선 전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 5번 벌마의 신을 비롯해서 이 지금 19주 마방의 마필 슈퍼처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2등급 1400m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고, 상태 역시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최저 배당을 만들어줄 수 있는 9번 슈퍼처링과 5번 벌마의 신, 두 마필이 다 상태가 좋아요. 어느 마필 하나가 좀 안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손톱만큼도 없다 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경주가 되겠고, 하지만 이 두 마필을 원사이드하게 믿을 수가 있냐? 또 그것도 아니죠.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도 이 마필들에 비해서 밀리는 발걸음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좀 상당히 좀 난해하게 어려운 경주가 될 것 같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필을 필두로 최고의 북병 마필로 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송산패총이 되겠는데, 이 거리가 1400이라서 조금은 뒤로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800이라 그러면 이제는 이 송산패총이라는 마필도 앞선 전개가 아니면 안 됐던 마필인데, 이제는 추입에 적응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따라가면서도 라스트 끝걸음이 좀 잘 나오는 마필로 변했기 때문에 6번 성산패총의 발걸음 충분히 좋은 모습이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데, 1800이 아니고 1400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만약에 가지고 간다 해도 가장 뒤로 좀 밀을 수 있는 좀 북병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번 경주 저는 이 7번 잔트가르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인데, 이 7번 잔트가르를 서승훈 기수가 직전 경주 기승을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죠. 이 잔트가르의 잠재되어 있는 발걸음 저는 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좋은 배당판에서 좋은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이 7번 잔트가르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하겠고, 외곽 게이트기는 하지만 가보갑장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는 라스트에 좀 안쪽으로 많이 기대면서 인기도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던 모습,
다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네요. 유현명 기수가 인기 1위 마필을 좀 우리끼리 얘기하는 말로 좀 부러뜨려 먹었다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번 경주는 좀 외곽 게이트 이점을 안고서 좀 좋은 전개를 펼쳤으면 좋겠어요. 이번 경주에 좀 눈에 볼 수 있는 복병 마필, 아까 뭐 6번 성산패총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번 톱파이터도 휴양 단용 이후에 마필의 상태가 확실히 변했거든요. 이 직전에 뭐 서울에서 보여줘 대통령배는 솔직히 좀 과했고, 왜 올라갔는지,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서도 됐던 마필인데 좀 마필이 좀 괜히 가서 고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2등급 1400m 부산에서 뛸 때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 4번 톱파이터의 발걸음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 뭐 5번 벌마의 신과 9번 슈퍼처린을 놔두고서는 저는 좀 여러분들께 이번 경주는 3복승에서 이렇게 좀 배당 마필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현장에서도 최저 배당 자체가 좀 높을 수 있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 이 복병 배당 마필을 3복승으로 좀 잘 엮어서 3복승에서 배당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30일 금요일 부산행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저는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2016년 마지막 날, 마지막 경마일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